앰플도 있고 크림이 있는데요. 크림을 제가 첫 번째로 사용하시기를 권해요. 왜냐면 이 크림은 강한 자극이 있지 않아서 쓰시기가 좋고요.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분들 있잖아요. 건조하신 분들 중에서 또 모공이 잘 커지는 분들이 많은데 성분이 좀 영양크림 같아요. 모공이 고민되는 부위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나비존 이런 데 발라주시고 적신 팩을 그 위에다 다시 한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막을 형성해 준 거니까요. 이렇게 붙이시고 한 10분 정도 후에 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한 모공 축소팩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모공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모공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정말 많죠. 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없으신데? 왜냐면 이 거울을 보면은 예전에 네. 없었는데 안 보이던 모공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화장을 조금 잘 하면 안 보였었는데 잘 가려졌었는데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관리하지 않으면 모공 커질 수 있어요. 약간 모공 시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싹 낫지 않나요? 시술하면 좋아지죠. 근데 모공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 당연히 모공이 좀 더 커지고 늘어질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적절한 관리를 해서 남들 눈에 안 보이게 그리고 나한테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게 조절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모공 작고 피부 막 이렇게 도자기 같고 이런 건 타고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이제 그런 거지. 그러기도 해요, 사실은.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 타고난 네. 부분이 있죠. 네. 하지만 아무리 타고난 피부라도 관리를 안 하면 망가지고 늘어지고 모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반대로 관리를 잘 하면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엄청 내 원래 얼굴보다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모공 넓어 이러면서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겠죠. 모공 관리 자체는 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유, 어렵지 않아요. 모공을 없앨 수 없는데 거기에 집착하니까 조금 어려운 거고 사실은 모공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모공에서 우리 피부를 윤택하게 만든 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공은 피지를 조절해주면 좀 관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좀 처지잖아요. 얼굴이 처지니까 안 보이던 모공이 보여요. 탄력을 좀 관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모공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지가 쌓이지 않게 한다면 또 모공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과 시술도 효과가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 갔을 때 좀 좋을 수는 있지만 한 번 받아서 잘 모르는 시술도 많고요.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비용도 조금 문제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은 집에서 정말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공을 확 조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공을 넓히는 뭐 어떤 원인 같은 게 있나요? 세안을 하실 때 뜨거운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 자체는 피부 온도를 확 올리게 되겠죠. 모공을 또 어떻게 하죠? 확 확장시키겠죠. 그러면서 또 피지 분비도 확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차가운 이 물도 피부에 굉장히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온수로 세안해 주시는 거를 제가 첫 번째로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을 많이 드시고 만취하여 그대로 주무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될 때 열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시잖아요.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모공을 안 그래도 막아놨는데 열이 나면서 모공이 막 확장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 날일수록 반드시 집에 오셔서 꼭 클렌징 해주셔야 되고 술 많이 드시면 또 몸에서 이제 알코올 분해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도 좀 많이 드셔가지고 몸에서 날아가는 수분도 좀 방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공이 늘어진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늘어지는데 사실 첫 번째로 중요한 자극은 어떤 이 온도예요. 그래서 내 피부가 온도가 좀 올라갈 만한 일은 조금 자제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피부의 온도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햇빛을 많이 봤다, 바닷가 가서 즐겁게 놀았다 이러신 경우에 자연스럽게 모공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온도를 좀 내려주시는 액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넣어놨던 알로에를 발라주시는 거죠. 아니면은 토너 좀 이렇게 시원하게 쓰면 좋은 토너들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톡톡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또 전통적으로 피부의 온도를 내리는데 제일 좋은 팩 있잖아요. 오이? 그렇죠. 오이팩. 오이팩도 아주 좋습니다.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부 온도가 너무 과도하게 변하지 않도록 또 피부 온도가 너무 평상시에 내 체온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 모공을 작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모공에 좋은 제품을 한번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모공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사실 레티놀이에요. 레티놀의 효과는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피지 분비를 조금 감소시킵니다.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지를 좀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공이 조금 커지고 늘어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는 피부가 좀 재생되는 그 과정을 조금 빠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피부가 새로운 피부가 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내 피부가 자주 재생이 되고 건강하게 재생된다라고 하면은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처져서 생기는 모공도 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걸 막기 때문에 피지가 쌓이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우리 피부에 여드름이나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잘 생기면 그 자리에 있는 모공이 또 커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레티놀이 모공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티놀의 단점이 있는데요. 피부가 좀 따끔따끔하고 자극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레티놀을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좀 내가 지성이고 피지도 많아 이런 분들은 보통 부담 없이 사용하시고 좀 민감성이거나 얇은 피부거나 화장품이 바뀔 때마다 조금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저농도 제품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입문템이라고 좀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시작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입문템으로 좀 누구나 쓸 수 있고 써서 따끔거리지 않는다 이런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구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앰플도 있고 크림이 있는데요. 크림을 제가 첫 번째로 사용하시기를 권해요. 왜냐면 이 크림은 강한 자극이 있지 않아서 쓰시기가 좋고요.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분들 있잖아요. 건조하신 분들 중에서 또 모공이 잘 커지는 분들이 많은데 성분이 좀 영양크림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부를 좀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얘는 따갑진 않나요? 따갑지 않아요. 조금도 따갑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레티놀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어서 입문템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를 내가 크림을 썼더니 잘 맞고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 근데 난 조금 더 레티놀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구달에서 또 앰플도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티놀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은 낮이 아니라 밤에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매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은데요. 이 구달 크림 같은 경우는 매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쓸 때 얼굴 전체에 바르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모공이 고민되는 부분에만 발라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질이 쉽게 탈락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티놀을 활용한 이 모공 축소 팩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한 손으로 토너로 피부를 정리하게 되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레티놀을 모공이 고민되는 부위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나비존 이런 데 발라주시고 토너를 적신 팩을 그 위에다 다시 한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티놀이 충분히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막을 형성해 준 거니까요. 이렇게 붙이시고 한 10분 정도 후에 떼주시면 됩니다. 토너를 사용하실 때는 보습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탄닌 성분이 또 모공 축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아 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위치아 젤이 포함된 토너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공이나 주름이 얼굴만 신경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목주름, 손등주름 이런 거에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레티놀 살짝 발라주시고 토너 묻힌 화장솜 딱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한 레티놀 모공 축소 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공을 줄이고 싶다. 지금 당장 뭐 한 달 뒤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시술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고 보습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모공이 사실 늘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피부에다가 재생인자를 듬뿍 넣어주는 퓨라셀이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고 그 구멍 안에다가 재생인자 PDRN이나 여러 가지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좋은 스킨 부스터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피부 자체의 재생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내 피부가 내 모공이 다시 재생될 때 좋은 재료를 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이제 재료를 잔뜩 넣어준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꾸준히 그걸 받게 되시면 다음에 재생되는 모공이 아주 그냥 탄력이 좋은 애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시술은 우리 피부가 이렇게 처졌을 때, 탄력이 없을 때 모공도 같이 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좋아지면 모공이 또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매선 치료를 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권합니다. 이제 모공뿐만 아니라 흉터도 좀 있으셔가지고 흉터랑 모공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모공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에 상처가 날 만큼, 진물이 날 만큼 강한 흉터 치료는 하실 수가 없고 시간이 없고 또 이제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이셔가지고 좀 피부가 탄력이 생기면서 모공도 좋아 보이는 그런 시술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얼굴 전체에
우리 매선을 100개를 넣자. 얼굴 바닥에다 깔고 가셔서 얼굴이 너무 밝아지셔서 오신 거예요. 이거 하면 피부 좋아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안색이 우선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모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피부가 좋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부 탄력 자체를 증진시켜서 모공을 좋아 보이게 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부분적으로 코나 여기 앞볼이나 이런 데만 모공이 좀 커가지고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커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국소 부위를 저희가 MTS나 FNS라 그래서 구멍을 뚫어준 치료가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있었던 땅을 잘 갈아주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피부 표면이 조금 고와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공이 또 쫀쫀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은 모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가 내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고 매일매일 내 피부에 좋은 일을 한다면 모공은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꼭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모공이랑 유산소랑 무슨 관련이지? 싶지만 사실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우리 몸의 대사가 떨어지면서 모공도 같이 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루에 10분 혹은 30분 약간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내 몸 근육이 살아나고 전체적인 대사가 안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리프팅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땀 흘리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모공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생도 쫀쫀한 모공과 함께 건생하세요.